1851년 설립돼 퓰리처상을 무려 127번이나 수상해 언론사 중 최다 기록을 세운 곳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세계 여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탑2를 꼽으려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가 거론될 정도인데요. 뉴욕타임스의 모토는 바로 이겁니다. 신문으로 찍어낼 가치가 있는 모든 소식, 즉 아무 기사나 막 발행하지 않는 동시에 어떠한 중요한 소식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언론사 중 하나의 뉴욕타임스가 일본에 대형 충격이 될 만한 보도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말이죠.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이 정도면 다른 정치인이었다며 진작에 사임했어야 하는 수준이라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절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땅 매매 가격이 143억 원에 육박하는 이와 비슷한 크기의 땅을 매매가보다 무려 85%나 싼 가격에 모리모토 학원에 팔아 넘겼고 이에 아베 내각이 관여했다는 모리모토 스캔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친한 친구가 운영 중인 가케학원이 수의대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입한 가케학원 스캔들. 최근 일본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 리조트 사업에서 중국 기업이 수백만 엔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으로 반입하였는데 여기서 아베 내각의 핵심 인원 중 한 명이었던 아키모토 스카사가 관여됐다는 카지노 스캔들. 여기에 매년 4월 열리는 벚꽃 모임에서 아베 총리가 자신을 후원하는 이들을 초청해 세금을 사용한, 즉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벚꽃 모임 등 하나하나가 충격을 감추지 못할 사이즈의 스캔들인데 이 정도 스캔들이 터졌으면 벌써 아베 총리가 사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절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2020 도쿄올림픽 행사가 취소된다거나 일본 경제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아베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 쳤고 트위터에 아베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들이 100만 개를 넘어섰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현재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뒤를 이을 만한 후보조차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 타마대학교의 브래드 글로스만 일본 정치 전문가는 아베 총리가 한 방식으로 정부를 지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 시점에서 야당에 괜찮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럼에도 아베 총리를 고집하고 있다 라 전했는데 여기서 아베 총리를 데빌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일본인들이 아베 총리가 악마인 것을 알고 있는데 악마보다 나은 대책이 일본의 야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일본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아베 내각을 강력히 비판하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한국을 막은 것이 오히려 일본의 비즈니스와 관광 등 일본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아베 내각의 최근 선택을 강력히 비판하였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2012년 말에 시작된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아베 정권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기대감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아왔는데 최근 어둠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1% 부근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고민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4분기 이미 일본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8%로 폭락하였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아직 이 수치가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 폭락 및 최근 중국 사태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추락해야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한국을 상대로 한 불합리한 외교 정책들을 원상복귀 시켜놓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일본은 취소할 계획이 없다며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지만 약 1000만 명이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전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전 도쿄도지사 마스조의 유이치는 올림픽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발언은 지금 일본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스조의 유이치는 오는 3월 1일에 열리는 도쿄 마라톤 개최 여부가 최대 고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태로 인해 결국 17일 도쿄 마라톤 재단은 신청자 4만 명 중 일반인 3만 8천 명의 참가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에 가까운 참가비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원성을 사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마쓰조의 전 지사는 2007년 아베 내각에서 후생 노동상을 지내며 한때 아베의 복심이라고 불렸습니다. 2014년에는 아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도쿄도지사에 출마해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공금 유용 문제로 도지사에서 불명예 퇴진했는데 마쓰조의 전 지사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은 한국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마쓰조의 전 지사가 제2한국학교 터를 제공하기로 하자 도민들은 영유아 보육시설이 모자란데 그 넓은 땅을 한국인을 위해 내주냐면서 비판했습니다. 마쓰조는 당시 한국 정부에게 도쿄의 한국인 학교 증설에 대해 협력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도쿄와 서울은 자매 도시이기에 서로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라고 말하며 한국인 학교 설립을 허가했지만 결국 일본 우익들에 의해서 비판받고 사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쓰조의 전 지사는 6개 공약을 내걸고 도쿄도지사에 당선된 후 도시외교의 추진을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6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와의 외교를 중시했는데 섬나라에 사는 일본인은 시야 협착증에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은 항상 세계의 일부로서 확대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아베 정권은 이같이 말하는 그를 내쫓으며 그가 말한 것처럼 시야 협착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우기기를 허용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습니다. 지난 18일 다나카 가즈노리 부흥상은 또 분노를 일으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후쿠시마 현 식자재 수출 문제에 대해 일본은 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식재료는 일본 내에서도 유통이 문제가 없는 낮은 방사능 수치를 보인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방사능 수치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8개 현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우리나라에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WTO에서 승소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당당히 지켰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에게 한국에서 급식을 조달하기로 해 후쿠시마산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법적 기준치 이하면 괜찮다고 말했지만 지금 일본 정부조차 후쿠시마 근처 8개 도시 흙가바다에 농축되어 흘리는 방사능 물질의 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균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보다 9.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야생육 등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측정한 방사능 수치 외에도 측정할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이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도쿄올림픽 때 트라이 에슬론이 열리는 오다이바 해빙공원에 모래를 투입하며 물을 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겐지스 강보다 2배 더럽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범 경기 때 선수들에게 화장실과 같은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깐 모래에 바지락을 넣어서 정화를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굴을 이용해 정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폐사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곳의 물이 더러운 이유는 도쿄 중심의 23구의 모든 생활하수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정수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도쿄도의 하수 처리 방식은 오수와 빗물을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입니다. 따로 처리하는 분리식과 달리 합류식은 관을 하나만 만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큰 비가 오면 불어난 하수를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초가분을 그대로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가 내린 직후에는 짙은 갈색의 오수가 방류되어 바닷물의 색깔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최근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할 때도 일본은 비용을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비용을 아끼는 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잘못된 정책을 펴왔고 이는 일본의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도쿄올림픽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이미 일본이 자처한 일들의 결과였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에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부산시가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최적지로 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쿠바 대표팀이 부산을 전지훈련 장소로 정했다고 밝히며 사격, 체조, 태권도 세 종목에 22명의 선수들이 7월 초부터 약 2주간 부산에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방시도에 전지훈련 장소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보다 안전하고 제반 여건도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진출팀의 윤곽이 드러나는 4월 중에는 대규모 전지훈련 유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내걸고 성공적인 도쿄올림픽을 치르려고 했던 일본은 그저 올림픽을 통해 뼈아픈 교훈만을 얻게 될지도 모를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